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혹은 인물을 만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은 이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BTCC 코리아의 이재범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비를 뚫고 여의도까지 와주셨는데, 자,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BTCC 코리아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재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BTCC 코리아의 대표를 맡기 전에 과거 경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변호사 출신이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변호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까지 발을 들이시게 된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대학에서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17년 정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 활동 중에 투자자문회사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투자 기회에도 많이 접하고 네. M&A 또 하시고 M&A 업무도 네. 많이 관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관련한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접하게 되어서 주저없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인데 이 사실 BTCC 코리아라고 하면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이 BTCC 코리아 이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BTCC. 또 BTCC 하면 아무래도 시장의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이 BTCC와 BTCC 코리아의 두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를 대표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BTCC를 홍콩 투자펀드가 인수를 했고 네. 인수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네. 시장을 선택한 곳이 한국이고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BTCC 코리아입니다. 두 회사는 네. 아주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이고 네. 예를 들면 좋은 프로젝트를 발견했을 때 네. 동시상장이라든가 공동상장 또는 교차상장 등의 방법으로 보다 더 새로운 방법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 BTCC 코리아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말이었죠.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물론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그동안의 진행 상황 그리고 뭔가 현재는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좀 여쭤볼게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토시 나카모토-상. 네. 비트코인에 네.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 게 10년 전 그렇죠. 저희가 런칭을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하셨죠. 10월 31일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 날짜에 꼭 맞춰서 한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베타 서비스인 상태이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실사용자들이 저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불편한 점이라든가 수정할 사항들 그리고 개선점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곧 네. 이른 시기에 그랜드 오픈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오픈.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10월 30일 정말 노리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우연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오픈 베타 서비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래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소를 선택하면 좋을지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뭔가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래소 선택의 기준 혹은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네. 투자하려는 투자자라면 지금 기존에 제공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거래소들을 최대한 많이 접해보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테고요. 그렇죠. 그중에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과 맞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네. 선택을 하는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네. 투자자 보호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거겠죠. 보안이라고 하면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테고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네. 것일 테고 투자자 보호는 기존에 있는 거래소들이 그렇게 아직 자신 있게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거래소가 좀 더 책임 있게 프로젝트를 발굴함에 있어서도 법률실사라든가 네. 회계실사 네. 또는 실제 기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실사를 하고 네. 평가를 하고 그 책임 또한 거래소가 지게 되는 네. 그런 형태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점들을 네. 거래소 선택에 있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네.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ICO를 하거나 리스팅, 상장을 한 이후에 그렇죠. 그냥 방치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각 프로젝트들이 처음에 내세운 백서에서 그 담았던 그 내용대로 잘하고 있는지. 예, 자금을 집행하는지 또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그 내용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래소가 갖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BTCC 코리아만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안 관련해서는 정보보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네. 국제적인 표준으로는 ISO 27001 저희가 이미 인증을 받았는데 네. 아직 적극적으로 알리는 바는 없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기존 거래소들 중에 일부는 저희처럼 ISO 27001을 획득한 거래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그것보다 조금 더 그 규정이 까다로운 인증이 어려운 ISMS라고 네. 국내 그 정보보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국내 거래소 중에 한 군데가 저희보다 조금 빨리 인증을 획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인증을 받도록 해서 네. 보안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희가 이미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마치 이제 기술 심사를 저희가 책임지고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맡겨버린다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더 저희도 물론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저희 내부 외에도 객관적이고 실제로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전문가 집단 중에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네. 그분들이 더 면밀하게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고 그분들이 평가를 한 이후에 네. 저희가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마련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기술 평가를 하지 못해서라기보다 훨씬 더 2중, 3중 조금 더 단단한 검증 더 잘할 수 시스템을. 있는 네. 객관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기술 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보안과 이 기술 특례 상장의 어떤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자, 저희가 사실 조금 더 브로드한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정부가 우선 뭐 명확하게 나온 가이드라인이 없긴 하지만 뭔가 블록체인은 산업으로서 육성을 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에서 제외를 시키는 규제 안에 좀 가두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 생각한다거나 하기는 네. 조금 어려울 것 어렵죠. 같습니다. 네. 당연히 서로 보완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렇죠. 그런 관계임은 뭐 부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말씀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모험적인 그런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 충분히 법률을 통해서 배려를 하고 세제 혜택도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벤처기업에게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우리가 기존 시장에 있지 않은 또는 모험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롭고 좋은 기업이나 사업들이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벤처기업 특별법 네. 등에서 벤처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혜택들이 꼭 암호화폐 거래소 등들에도 꼭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는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굉장히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더 많아지고 활성화되길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대로 거래소들이 운영되지 네. 못하고 있는 곳들은 오히려 도태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퇴출되어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시장이 훨씬 더 건전하게 자리 잡아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구분해서 왜 규제하느냐 이런 의견은 지금 이슈에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가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부 안도 블록체인 산업에 관련해서 법률안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듣고 있고 네. 국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활발한 토론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네. 법률안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들어지는 법률안이 딱 이것들을 지켜서 요것들만 해라라는 식으로 주는 그런 법률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는 그렇죠. 잘못된 결과에 이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잘못된 것들, 불법적인 것들을 테두리를 정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테두리, 규제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네. 좀 중요하지 않나.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혁신적인 시도는 좀 제고를 하되 불법은 좀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거래소에 계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보실 텐데 이제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나 혹은 토큰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아닙니다. 그 암호화폐를 실제 생활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전자지갑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바이오 헬스케어와 네. 관련된 프로젝트도 저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프로젝트를 소개하자면 네. 그 증강현실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과 관계된 그런 사업을 이미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고 실제 사업화하고 있는 네.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나 토큰들은 네. 실제 블록체인 생태계와 사업과 접목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한 그런 프로젝트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기술력, 그 핵심적인 그런 핵심 기술들을 정말 잘 갖추고 있는 네. 그런 프로젝트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여쭤볼게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금융과 관련한 파생 상품이 예전에 그 시장에 나오고 출시되고 시장에 알려진 이후에 그 사후에 네. 그 규제안들이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규제안들이 마련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훨씬 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상태, 지금 금융 파생 상품들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 또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 등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나 국회에서 이런 규제안들, 합리적인 법률을 담고 있는 규제안들이 곧 나올 것으로 다들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규제안들이 나온 이후라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충분히 그 시장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답변을 좀 주셨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이런 건강한 시장, 뭔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거래소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거래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뭐 비전을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거래소의 책임이나 부담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래소라면 네. 마땅히 금융회사나 실제 뭐 증권거래소 네. 그 수준에 상응하는 그런 보안 그리고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비실명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 막중한 책임이 거래소에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거래소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피아트머니와 디지털 에셋을 그냥 뭐 교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생태계 안에서는 거래소의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보안이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여자나 네.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거래소가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죠. 이제 올해가 거의 많이 남지 않았는데, 뭐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거나, 뭐 앞으로의 계획, 로드맵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존의 ICO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예를 들면 백서에 밝힌 내용대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그 참여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알려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거래소들이 네.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용들, 사업 내용들 그리고 백서 내용에 좇은 사업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참여자들에게 알렸는지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투자자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 기존에 많이 이루어졌던 ICO가 가진 그런 문제점들을 네. 더 보완해서 거래소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네. 더 큰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마련했고 곧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런칭 행사 네. 다음 주 11월 15일에 다음 주 목요일. 네, 네.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11월 15일 목요일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비를 뚫고 여의도까지 와주셨는데 출연하신 소감에 대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데에 네. 전부 다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그렇죠. 역시 그렇고 네. 그 시장에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네. 이렇게 저희가 가진 계획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유.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다음에 뭐 내년 정도에 네. 저희가 이 새롭게 시작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네.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한 비전에 따라서 저희가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해낸 후에 새롭고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BTCC 코리아의 이 선한 영향력을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오늘 BTCC 코리아 이재범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